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건설 재료학 공부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건설 재료 일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건축 재료의 분류인데요. 생산 방식, 제조에 따른 분류, 천연 재료 또는 인공 재료, 그죠? 천연 재료는 자연 재료를 뜻하고요. 인공 재료는 우리가 가공했는 재료, 그래서 또는 공업 재료다라고 합니다. 가볍게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용도,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구조 재료로 사용할 때 구조재, 수장재, 설비재, 방사선 차폐 재료, 이렇게 방사선을 차폐하는 재료로는 콘크리트, 납이 잘 사용됩니다. 기타 재료 등이 있습니다. 한번 보고 지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표가 없는 내용들은 시험에 나와도 자주 출제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가볍게 보시고 지금 모르시더라도 기출 통해서 기출에 출제된 내용 정도 기억하고 지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 조성에 따른 분류 보도록 할게요. 무기 재료가 있고 유기 재료가 있습니다. 무기라는 건 흔히 우리가 생명이 없는 걸 뜻해요. 그래서 어떻게 무슨 생명체나 생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대로의 재료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속 재료가 있고요. 비금속 재료가 있어요. 우리가 금속 재료는 알겠죠? 철, 알루미늄, 동, 연, 아연, 합금 같은 게 금속 재료입니다. 자, 근데 비금속 재료는 석재, 시멘트, 벽돌, 유리, 석회, 콘크리트, 도자기 등이 비금속 재료, 무기 재료에 해당되고요. 우리가 유기라는 건 보통은 탄소를 가지고 있고 또는 생명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유기다라고 하는데요. 천연 재료가 있고 합성 수지는 아시잖아요. 플라스틱재, 도료, 접착제, 실링제 등이고요. 천연 재료 중에서 목재가 유기 재료입니다. 아스팔트, 섬유류 등이 있습니다. 필기 출제된 내용 한 번만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 재료의 요구 성능인데요. 사실은 이제 건축 재료에 구조재와 마감재만 있는 거 아니죠? 건축 재료는 굉장히 많잖아요. 앞에서도 수장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요구되는 성능은 전부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다 암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 주어진 정도는 필기에 한 번씩 출제된 내용 정도만 우리가 한번 체크하고 지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 한번 해볼게요. 구조재는 건물의 구조로 사용되죠. 그죠? 그래서 역학, 힘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역학이다라는 건 힘의 변화에 따라서 이 재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게 역학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의 구조로 사용되는 거는 역학적 성능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감재라는 건 우리가 뭐 천정이나 벽이나 바닥이나 마감재죠. 여기는 특별하게 이제 구조재보다는 힘을 적게 받기 때문에 뭐가 빠졌다? 역학적인 성능이 마감재에는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밖에 화학적인 거, 그죠? 내구 성능, 방화나 내화 성능, 물리적 성능, 생산 성능은 두 가지 다가 동일해요. 근데 마감재에는 감각적 성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볼 때요, 마감을 보고 우리가 감각적으로 좀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친근감 간다, 멋있어 보인다, 그죠? 그래서 마감적 성능의 색채, 명도, 오염, 촉감 같은 게 들어가는데요. 자, 그래서 구조 재료에는 역학적 성능 포함되고 마감재에는 감각적 성능 들어가더라, 이 정도 차이만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감재 중에서 천정이죠, 그죠? 마감재료 요구되는 성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천장이 외부 공기하고 건물의 외부하고 조금 맞닿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열성, 열을 차단해야 되고요. 차음성, 소리도 좀 차단해야 합니다. 내화성, 불이 잘 안 붙어야 되고요. 내구성, 튼튼하고 견디는 능력이 있어야죠. 흡음성, 그죠? 소리를 잘 흡수하지 않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흡음성, 차음성 어찌 보면 비슷한 성질입니다, 그죠? 그래서 천장 마감 재료는 단열성, 내화성, 흡음성, 차음성, 내구성 등이 필요하다, 그죠? 가볍게 보고 지나가시면 되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재료 성질에서요, 건축재료의 역학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역학이라는 건 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재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나타내는 여러 성질들이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가볍게 보고 지나갈게요. 여기서도 역시나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요. 이걸 달달달 지금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시험에 요 자체가 나온다라기보다는 문제 풀다 보면 섞여 나오니까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가볍게 그냥 좀 듣고 지나가자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탄성입니다. 외력을 제거하면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성질. 우리가 고무줄 힘을 줬잖아요. 힘을 빼면 원래로 돌아가죠. 이게 탄성이 있다 하잖아요. 그죠? 소성이나 가소성 요거 용어가 잘 나옵니다. 외력을 제거했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지 않는 성질. 다시 말하면 모양이 변형되는 성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그 찰흙을 가지고요, 점토를 가지고 납작하게 눌러버리면 힘을 뺐을 때 고무줄처럼 다시 올라오지 않잖아요. 이렇게 외력 가했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지 않고 모양이 잘 변화되는 성질을 소성을 가졌다라고 해서 가소성이다라고도 합니다. 경성은 얼마나 단단한가를 나타냅니다. 강성은 탄성계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외력을 받았을 때 변형을 작게, 그죠? 강성이 크다라는 건 강하다는 거죠. 변형이 잘 안 생기는 성질이다 보시면 됩니다. 연성은 늘어지는 성질, 잘 늘어나는 거고요. 인성은 외력을 받았을 때 큰 변형을 나타내면서도 변형은 나타내는데 파괴되지 않고 견디는 성질이 인성이 되겠습니다. 전성은 압력과 타격에 의해서 물체가 파괴됨 없이 판상으로 되는 성질, 납작하게 누르면, 그죠? 납작하게 되는 게 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취성은 어디에 잘 있냐면 유리의 대표적인 취성 가진 게 유리다 보시면 돼요. 어떤 재료에 외력을 가했을 때 작은 변형만 나타나도 파괴되는 성질, 힘을 조금만 가해도 깨져버리죠. 자, 이런 성질이 취성이다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강도인데요. 이것도 자체가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뒤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가볍게 보고 지나갑니다. 압축 강도는 압축, 누르는 힘에 대한 저항 강도입니다. 재료가 파괴되지 않을 정도의 최대 압축 응력을 말한다 했는데요. 쉽게 눌러도 파괴되지 않는 거, 이게 압축 강도인데요. 대표적으로 압축 강도가 큰 게 뭐냐면 콘크리트, 그죠? 이렇게 단단한 거는 압축 강도가 커요. 단단해요. 근데 이렇게 콘크리트는 그 대신 나무처럼 길이가 길어지지 않죠. 이렇게 단단한 거는 압축 강도가 크고 인장 강도는 작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장 강도인데요. 인장력, 당기는 힘이죠. 에 대한 저항 강도. 인장 시험에서 시험편이 절단될 때까지 최대 인장 하중을 본래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어려운데요. 인장 강도가 큰 게 뭐냐면 목재. 목재 길이가 자라잖아요. 키가 크죠. 이런 것들은 당기는 힘에 대해서 저항하려는 강도를 가져요. 그래서 잘 길어지지 않고 딱딱한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가 크고 반대로 인장 강도가 작아요. 근데 목재는 인장 강도가 크죠. 근데 반대로 압축 강도는 작아요. 왜냐면 늘어나는 것들은 압축 강도가 작고 인장 강도 크다. 이렇게 조금 머리에 두시고요. 뒤에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전당 강도입니다. 전당력, 다시 말하면 부재를 절단하려는 힘에 대한 저항 강도가 되겠습니다. 또는 그 정도 뭐 아시고요. 휨 강도, 그죠? 휘는 정도를 뜻해요. 휘어 구부리는 힘에 대한 저항 강도를 뜻하겠습니다. 참고인데요. 필기에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이 내용 자체를 한 단원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필기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체크하고 지나간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 저감, 요즘 굉장히 관심 많은 분야잖아요. 유해물질 저감, 자원을 재활용해야 되고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유도하기 위한 건설 자재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이 건설 자재는 에너지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유해물질 저감시키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자재다. 그걸 인증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러한 인증 제도 세 가지입니다. 그죠? 환경표지 인증 제도. 이 환경표지 인증이 있는 제품은 그만큼 유해물질 저감하고 온실가스 감축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GR 인증 제도 해놨죠. Good Recycle. 그래서 이게 바로 재활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GR 인증 제도. 그 다음에 탄소 성적 표지 인증 제도. 탄소 성적을 표지해서 온실가스 얼마만큼 감축하는가 나타내는 세 가지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상 문제 몇 개 안 되는데요. 한번 풀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건축 재료의 화학 조성에 의한 분류 중에서 무기 재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앞에서 무기라는 거는요, 생명력이 없는 거, 탄소 보통 안 가지고요. 그래서 원래 자체 재료를 뜻한다라고 했죠. 무기 재료에는 크게 금속 재료, 비금속 재료가 있다 그랬고요. 아까 제가 기억하세요 그랬죠, 그죠? 유기 재료에 뭐가 해당된다? 목재. 잘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명이 있는 게 유기 재료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기 재료가 아닌 거 3번 목재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건축 구조 재료, 구조 재료다라고 했습니다. 건축물의 구조로 쓰이는 재료. 성능에는 역학적 성능, 화학적 성능, 내화 성능 등이 있는데요. 그중 역학적 성능에 해당되지 않는 것. 역학적이라는 건 힘을 가했을 때 재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강도나 강성이나 내피로 이런 건 역학적이죠. 내열성은 열에 견디는 성능이니까요. 여기서 어디에 해당될까요? 내화 성능에 해당되겠죠.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3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축 재료의 요구 성능 중에서 마감 재료에서 필요성이 가장 적은 항목은 했습니다. 자, 마감 재료는요, 아까 화학적, 내구성, 방화나 내화 성능은 마감 재료나 구조 재료나 다 필요했죠. 마감 재료는 역학적일 필요는 없다 그랬죠. 그죠? 요거는 어디였습니까? 구조 재료에 필요한 성능이었죠. 그죠? 그래서 아닌 거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마감재에는 감각적 성능이 들어갔다. 요거 아까 우리가 비교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건축 재료의 역학적 성질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그죠? 아까 역학적은 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뜻한다 그랬죠. 탄성 늘어나는 거잖아요. 고무줄처럼 힘을 가했다가 힘을 제거하면 원래로 돌아가죠. 강성, 소성은 모양이 변해버리고 강성, 그죠? 강한 정도, 견디는 정도죠. 비중은 재료 자체의 성질이죠. 역학적인 게 아니죠. 힘에 의해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닌 거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5번 넘어가겠습니다. 재료의 기계적 성질 중에서 작은 변형에도 파괴되어요. 제가 아까 예로 대표적으로 뭐다? 유리다. 힘을 조금만 줘도 깨져버리죠. 이러한 성질을 취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넘어가겠습니다. 건설 자재의 환경성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정하여 에너지 절약, 유해물질 저감, 자원의 절약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환경표지, NEP 인증, GD마크, KS마크. 뭐죠, 그죠? 환경표지가 되겠죠. 환경성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나 자원 전략을 유도하기 위한 표지는 바로 1번의 환경 표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니까요. 1장 내용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굉장히 가벼운 그죠 파트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앞에서도 공부가 그랬지만요. 별표가 없는 내용은 가볍게 읽어보시고 나머지 어떤 걸 공부해야 될까 모르신다면 뒷부분에 있는 예상 문제 풀면서 그 정도의 내용만 체크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